위정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네. 위정을 지킬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재판부 스스로가 앞으로 사법 방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라 위정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 65건을 분석한 결과 위정교사 판결 중 위정범이 혐의를 인정받았는데도 교사범이 무죄를 선고받았는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진실 게임을 하다 보면요, 그 사안의 진실 자체보다는 계속 그것이 업데이트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정치적 과제로 만들고 정치적 소재로 만드는 그 당 입장이 볼 때는 그런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중에 한 분은 보금자까지는 아주 고위 법조인이었고요. 네. 또 가족의 대부분도 굉장히 직장에 있거나 상식적으로 그런 걸 했다고 좀 믿기듯이 힘든 사람들이어서 예, 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영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났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부분의 언론도 났고 이재명 대표로서야 계속해서 그 유죄가 확실시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무죄 판결을 받아서 기사에 정했다, 이런 이제 한숨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죠. 오늘 조간 신문들을 쭉 보더라도 네. 예. 이게 간단히 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위정했던 사람은 위정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위정한 사람은 자신이 위정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됐고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그 위정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네. 그 위정을 지킬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리고 네. 이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한별은 네. 법정에 가면은 예. 오로지 진실만을 위해서 증언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만일 법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정을 하는 사람 그리고 위정한 사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진실을 방해하고 정의 구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거꾸로 그 범인과 피해자를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정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위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죠. 만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건 이재명 법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야 잠시 한숨을 돌렸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위정교사, 위정에 네. 대해서 법원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그 증언을 하게 될 사람에게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하고 또 거짓말을 해달라. 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한번 살려달라.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진실심을 방해하고. 안 그래도 이게 국민의힘 예. 주진우 그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만약에 통상의 그 변론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그렇죠. 접촉해서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이 상급 맞습니다. 심판단에서 예.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그렇죠.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법 쪽에서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잠시 한숨을 돌리겠습니다만, 물론 항소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서 법원에서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 김모 씨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은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 인정이 벌금 되고, 500만 원 받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 대표가 요청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위정교사의 고의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러려면 앞으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따를 경우에 네. 이런 정언을 조작하거나 정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서 어떤 정의구현 사건의 실체 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법적인 어떤 보상, 배상 이런 걸 받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재판부 스스로가 지금 재판부 스스로가 앞으로 사법 방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엘박스인가요? 그런 법률 데이터 기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2년 사이죠. 2년 사이에 위정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물 65건, 65건을 분석한 결과 위정교사 판결 중 위정범이 혐의를 인정받았는데도 교사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매우 예외적이다. 왜 그런 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러나 뭐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동훈 네. 대표의 말처럼 어쨌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뭐 예. 그렇다면은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음.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법 1심 판결의 그 형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엄청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예.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뒤가 안 맞는 태도다.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죠. 네. 이어서 국민의힘 당내 이슈도 좀 살펴보면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회 자리까지 확산되면서 설전도 또 벌어지고 있고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에서 한 대표 비판 글의 그 게시자를 이제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확인을 좀 하고 발언하시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던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은 국민이 답답합니다만 이게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당 대표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지도부 네. 또 대통령 비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의견도 밝히고 예.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것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우리 의문이 제기되는 대상들 중에 그 대표의 가족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그걸 뭐 전수조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니까 결론이 나타날 테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 한동훈 대표도 생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러나 그걸 좀 후련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한데 예. 뭐 시간이 지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네. 다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최고위원회의가 격해지면서 비공개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한 대표가 침묵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해석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오히려 친윤 친한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게 아닐지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당 내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갈등하는 양상이야 여러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보는 지지자들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진실 게임을 하다 보면요 그 사안의 진실 자체보다는 계속 그것이 업데이트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정치적 화제로 만들고 정치적 소재로 만드는 그 당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명한 방향은 아니죠. 예. 왜냐면 땅이 지금 여러 가지를 집중해서 민생과 미래를 개척하고 네. 또 새로운 그리고 민주당은 상당히 그 당 대표의 그 방탄에 집중하다가 네. 자충수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당이 내분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죠. 당 대표 측 이야기는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소비를 네. 하느냐. 예, 그래서 그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네. 그게 근데 누구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뭐냐, 저거는 무엇이냐 없이 나올 테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당의 내부의 집중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판단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그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뭐 한동훈 대표 뭐 이야기처럼 아니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 당대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예. 지금 하필이면은, 최근에 뭐, 여러 건이 그 이름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가족의 이름으로 된 것이 다른 것이 이제 초침이 되는 바람에 사태가 이렇게 번졌는데, 네. 글쎄요, 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뭐, 그게 가족들이 나서서, 우선에 그 가족들 중에 한 분은, 고금장까지 지낸 아주 고위 법조인이었고요. 네. 또 가족의 대부분도 굉장히 직장에 있거나 예. 뭐 상식적으로 그런 걸 했다고 좀 믿기지 힘든 사람들이어서 예, 지켜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저렇게 네.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배경이 무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자신은 뭐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대통령실이나 경찰, 검찰 뭐 특활비 놓고서 심사가 무더기로 보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특활비 갈등에 대해서 짧게 한 20초 정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 특활비
이걸 이제 특정 경비를 해서 모두 이 경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은 부분 저희가 시스템을 10초가 바꾸게 됐고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경비는 다 비목이 증명되는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고요. 네. 다분히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큰 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